황혼이혼이라 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즉 제 같은 사람이죠. 제 같은 사람이 마누라하고 왔다가 헤어져 버리는 현상. 제 같은 사람은 좀 늦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이 한 6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난 50대 말기쯤 되었을 때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주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굴어도 그걸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금이라도 남자가 귀찮게 하면 뭐 잘 견디던 사람도 잘 못 견뎌요. 그런데다가 요새 우리나라의 그 실증이 어떻느냐 하면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되면 주로 퇴임을 합니다. 퇴직을 해서 이제 나오는데, 물론 퇴직하기 전에 자기 앞날을 걱정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준비한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은 별 준비도 없이 이렇게 퇴직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하면 돈이 드니까 별로 연금이라든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하니까 집에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겨우 나온다 하더라도 산책이나 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침 먹고 나서 2~3시간 지나면 점심이에요. 또 점심 먹고 난 뒤에 한 3~4시간 되기도 전에 저녁이 와요. 그러면 여자분은 나이가 이제 남자가 한 60 가까이 됐다면 여자도 60 가까이 됐지 않겠습니까? 한 4~5살 작아도. 계속해서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고 그걸 삼식이라 하죠. 그런데 그걸 똑같은 음식을 매일 해주는 것은 구역질 나요. 그 변화가 와야 된다고.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데다가 어떤 남자분은 죽어도 바깥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식당에 가서 식당에 한 그릇 갑시다 해도 집에서 밥 먹자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밥을 하면 설거지라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또 황망하게도 그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속해서 한 3~4년 계속해 보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하는 소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르몬 변화가 오게 되는 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옛날에는 그 좀 속된 말로 남편이 마누라를 한번 안아주고 하면 그 다음날 참 이쁘고 이랬는데, 그 변화가 오면 그걸 가까이 하면 여자가 싫어해요. 남자는 속내도 모르고 의무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여자한테 무조건 달라드는 현상도 일어나고, 옛날에는 직장에 대할 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고 별로 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다가 갑자기 집에 온다 해서 대화가 생길 리가 만무하거든요. 이러한 복합적인 일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역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남녀의 구분을 하되 힘든 일은 남자가 하고 부드럽고 연한 일은 여자가 해라. 대신에 여자는 남자를 편하게 재워주고 맞이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음의 법칙, 음양의 법칙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밤을 뜻하거든요. 부드러움을 뜻하고. 그러면 남자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밤이 옵니다. 밤이 되면 부인의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잘 대화도 하고 이렇다가 잠을 자면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가게 되거든요. 양은 언제든지 음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은 여자가 아주 조용하고 한마디 정숙한 사람, 조용한 사람, 자기를 포근하게 해주는 사람을 절개하거든요. 그 반면에 남자가 약간 여성스러운 현상을 띠고 있으면 여자가 좀 걸걸하고 남성 같은 현상의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게 음양의 반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그걸 궁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과 양의 법칙이 깨트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퇴직했을 때입니다.
그 퇴직하고 난 뒤에는 남자분은 내가 한다는 말이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당신은 나를 좀 위해서 희생하고 날 위해서 잘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을 그게 원칙이지만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폐물이 좀 있었어. 폐물이 좀 있어서 뭐 시계도 있고 반지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뭐 이렇지 않은 명품이 좀 있었는데 그 자녀들하고 며느리하고 전부 다 부모가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몽땅 내놓고 한단 말이 시계는 누가 가져가고 반지는 누가 갖고 이를 하는 도중에 아니야 그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다가 막 싸움이 났어. 그러니까 이 철없는 자식들이 그 명품을 몽땅 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는 지금 그 암으로 인해서 오늘 내라면 정신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좀 지정해 줘 이러니까 어머니가 쇼크를 받아서 그날 사망해 버립니다.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어찌 자기 건 거? 그거 돌아가시고 난데 좀 적당히 갈라붙이면 안 되는가? 그걸 가지고 어머니 보고 좀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암을 가지고 생사를 다루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취라든지 또는 진통제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데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하고 나니까 혈압이 올라서 그때 막 갑작스럽게 그래도 그 의사 이야기는 앞으로 한 2주일 정도는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사망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가 자기의 부모입니다. 그 다음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가 제일 가깝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떠한 형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디 앞으로 불행한 일을 이루지 않고 인간관계의 성취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일으킬 때는 호르몬 분비의 반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성품의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넉넉하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 말년의 황혼의 아름다움, 행복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부디 이런 점을 깊이 명찰해 주시길 바랍니다.